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제 방송에 이제 배달러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제보한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배달 대행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배달 대행이라고 하면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 제 방송에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매니저인 집중이요. 저분하고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기쁨님 그분도 배달하시고, 그리고 흥미 형님은 전업 배달러 몇 분 계십니다. 예, 그분들 말고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배달로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해요. 예, 이 배달러들 이제 몇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배달 경기가 가장 최악이다. 정말 손가락만 빨고 나온다. 일이 없어서. 그래서 좀 한탄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한탄하신 분들이 많아. 보통 배달 라이더라고 하는데,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요즘 배달로 좀 괜찮냐? 여러분 주변에 배달하시는 분들 쉽게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뭐 근황 같은 거 물어보세요. 야, 요즘에 너 배달 일하고 있잖아. 괜찮아? 물어보면 거진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힘들다. 어? 배달러들한테 이제 그 요즘 경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괜찮다는 얘기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수입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해요. 물론 배달러들 중에 또 일감 잘 따오신 분들은 수완이 좋으신 분들 다르겠죠. 다른데 이제 배달로 이제 갓 진입하신 분들, 네, 갓 진입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배달 없어가지고 못하고 온 적도 있다. 아니면 기존 수익의 반도 안 된다.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배달 경기가 왜 안 좋을까? 정말 안 좋을까? 최악일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이유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날이 풀려서 사람들이 배달을 안 시켜 먹는다는 거죠. 이 배달이라는 게 배달러들은 아실 거예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날씨 기후에 대한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아요. 원래 배달이 3월, 4월, 5월 달은 비수기가 매년 가장 이제 오더가 적게 나오는 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에 가장 날씨가 좋아요. 가장 밖에 나가기 좋은 날씨야. 여러분 인정? 지금 특히 4월달 얼마나 좋아 날씨. 비도 안 오고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벚꽃 구경도 가고. 네. 솔직히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죠 4월달이. 네. 근데 그런 말씀해요. 원래 3, 4, 5월달이 비수기가 맞는데 올해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게 배달 일이라는 게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달 많이 시켜 먹는 이유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이유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움직이는데 뭐 눈 오고 비 오고 춥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으면 또 밥해 먹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 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귀찮거든. 그래서 귀찮아서 사실 배달 같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 있는데 귀찮아서 시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배달을 언제 가장 많이 시켜 먹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1년 중에 언제 시켜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곰곰이. 날씨 좋은 날 시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집안에 안 있고 밖에 있다 보니까 굳이 이제 배달 시켜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 오다가 줄어드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배달료 인상에 대한 배달비 부담. 이것도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뭐 배민이나 요기요에서 배달비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솔직히 지금 그 전에도 배달 비쌌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배달 비쌌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올린대. 네. 어.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배달비 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불과 한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음식값에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값 따로 배달비 따로 내는데 그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특히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배달료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낄 거예요. 지방보다 수도권이 배달료가 훨씬 더 비싸죠.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근데 거기서 또 올린대.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음식값 인상. 자, 여기다가 추가시키자면 피트. 네. 네. 이게 좀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불이 지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죠? BBQ 3만원 올린다는 얘기. 치킨값. 이것 때문에 온라인 사이트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배달료가 올라가면 음식값도 같이 올라갑니다. 배달료 하나만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점주분들이 배달료 올라가면 이 배달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올려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 뉴스에서 치킨값 3만원 받아야 된다. 예. 이게 기사로 뜨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죠. 왜냐하면 치킨값 2만원 더 비싼 거 아닙니까? 2만원 더 비싸잖아요. 2만원도 3만원이야. 3만원. 거기다 배달료까지 포함시키면 얼마입니까? 3만 5천이야. 고작 치킨 하나 먹는데 3만원 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거죠. 거기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 지금 먹고 살기 편합니까? 여러분, 배달을 잘 시켜 먹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시켜 먹습니까? 회사에서 끼니 해결하려고 배달 시켜 먹는 거 아니라면 개인이 시키는 거라면 대부분은 혼자 사는 사람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근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냐? 많지 않잖아. 여러분들 자취해 보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알잖아요. 여러분 수익 많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월세 내면 생활하는 겁니다. 어? 그렇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을 더 올려버려. 버는 건 뻔한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한데 버는 건 뻔한데 나가는 건 더 많아.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시켜 먹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시켜 먹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배달 음식 좋아하고 치킨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언제부터 이렇게 배달비가 이렇게 많이 비쌌냐? 예. 거기다 또 올려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어? 그 치킨값 3만 원이 많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지는 일이 많이 늘어났죠. 정말 늘어났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예. 세 번째는 이거. 1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 요거죠. 뉴스에 나왔죠, 여러분.
조만간 이제 뭐 마스크를 안 쓰게 될 날이 온다고 기사가 떴죠. 그리고 격리하는 그런 이제 문화도 없어진다고, 전면 해제시킨다고 나왔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달러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배달러들이 이 메로나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거든요. 배달러들이 그동안. 왜냐, 사람들이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마트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음식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외출하면 뭐 모임 제한 걸려버리고, 확진자 발생하면 자가격리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구석 말고는 마음대로 어디 왔다 갔다 못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 수요가 늘어난 거거든,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뉴스에서 이 모임, 뭐 그런 이제 모임 제한, 뭐 격리 제한 이런 것들을 완전히 풀어버린다고 했죠. 뉴스 안 봤습니까, 여러분? 풀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 쓰는 것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 이 배달 대행을 하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일까? 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제 옛날처럼 안 나가면서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은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정상화 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언택트 사회에 이제 2년 하면서 사실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좋아진 것보다 힘들어진 분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이득을 본 분들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세 가지네. 자, 배달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배달로 하는 음식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 대행. 세 번째는 택배. 요 세 군데. 요 세 군데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수기를 맞이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격리 해제가 되면 사람들이 굳이 뭐 밖에 안 나갈 이유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날 이유도 없고, 모임 안 가질 이유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배달 오더는 줄었는데, 배달러들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죠.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아마 우리 저 집중이 형님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 지금 너도 나도 배달 쪽에 개나 소리 다 뛰어들었잖아. 예. 여러분 있잖아요. 한참 배달이 인기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참 배달 인기 많았을 때는 배달 쪽에 일이 막 인기 폭발이었을 때는 여러분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하나 장만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무슨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 중고도 있잖아요. 매물이 없었어요. 이거 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집중님 또 전기 오토바이 타잖아요. 집중님이 전기 오토바이 타는데 저분도 오토바이 봤는데 한 4, 5개월 걸렸어요. 예. 그리고 제 방송에 그 오토바이 이제 사신 분이 있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 400만 원 주고 오토바이 샀는데 팔 때 얼마 주고 판지 아세요? 돈을 더 주고 팔았어요. 내가 타고 다닌 거를 오토바이 사장님이 나 한 450 줄 테니까 팔아라 해가지고 돈을 더 받고 팔았어. 중고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여러분. 중고 오토바이를 새 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파는 거야, 이게. 예.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새 차가 2천만 원인데, 중고차 탄 지 얼마 안 된 거를 2,200 주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걸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팔린다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배달 쪽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전기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수요가 엄청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왜 그 번화가 같은 데 있죠. 왜 뭐 나들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 모이는 데 가보면,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왜 배달러들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세워놓고 대기 타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이런 분들 널리고 널렸어 지금. 지금 보면 나도 지금 길 갈 때 한 번씩 보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왜 빵하고 우유 먹으면서 콜 보는 거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원래 일이 뛰어야 되는데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대기 타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콜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야 이게. 옛날 같았으면 콜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거 골랐을 텐데 지금 고를 새도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니까. 콜은 얼마 없고 이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주님은 오늘도 겪었죠 이거를. 매일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쳐다도 안 보는 콜인데 이것도 내가 고민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은 그 화물차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화물차. 화물차랑. 화물차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화물 쪽도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포화 상태인데 일은 정해져 있어. 일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똥진 같은 거 이제 뭐야 배달단가 이제 뭐야 그 화물단 얼마 안 되는 것도 서로 하겠다고 딱 찍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배달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많은 공급이 돼가지고 이 배달 쪽에. 예. 근데 오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배달 오늘 그냥 배달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배달 쪽으로 뛰어주신 분들이 다 돈이 급하신 분이에요.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 어? 먹고 사는 게 편하고 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배달 쪽으로 일을 해요? 위험한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달 일이라는 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고, 배달일 하다가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다치면 심하게 다치는 일이 배달 일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하면 안 하죠. 예. 먹고 살만하면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배달 쪽 하시는 분들이 돈이 급하신 분들, 몇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사람들. 오늘 내가 이 어느 정도 이제 배달 오더를 채우지 않으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 내 이 일자리 하나에 딸린 식구들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 빚이 많은 사람들. 다 사정이 뭔가 안 좋아요. 예. 아니면 이전에 뭐 하다가 잘 안 된 사람들. 그런 쪽이, 그런 각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배달 쪽으로 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일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표치 달성하기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네. 특히 피크 시간에 일이 옛날처럼 막 많이 안 발생하는 거죠. 피크 시간에. 그래서 지금 배달 일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배달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의 좀 보이콧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배달러들의 어떤 이미지가 좀 바닥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시켜 먹으려고 마음 먹던 사람은 또 좀 약간은 좀 안 시켜 먹게 되는 분위기,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배달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좀 힘든 그 나라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일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예전 같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공급이 많이 되고 수요는 얼마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당연한 결과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배달 쪽 일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들은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뭐든 간에. 뭐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들은 다 끝이 좋지가 않아요.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직종이든 간에. 예. 배달도 그랬잖아요. 배달도 이게 돈이 된다. 뭐 많이 버는 사람 월천 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뭐 스킬이나 난이도
뭐 시험을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끼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아무튼 배달 일하시는 분들 잘 존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